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까 합니다. 어딘가에 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사연처럼 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먹먹한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전기차 충전을 할 겸 바람도 쐴 겸 집 근처 노브랜드 마트에 들렀어요. 저희는 늘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충전하는 동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곤 하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충전기를 차에 꽂아두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달콤한 젤리를 유난히 좋아해서 마트에 가면 꼭 젤리 코너를 먼저 찾곤 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알록달록한 젤리 봉투 하나를 집어서 계산대 레일 위에 올려놓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계산대에 직원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계산대를 보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뭐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마트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매장 밖에서는 왠지 모를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철컥, 끙, 덜컹하는 소리들이 불규칙하게 들려왔죠. 그날이 마감 시간 10분 전쯤이었던지라 저는 직원분이 분명 뭔가 마감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카트 정리 같은 거 하시는가 보다 하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계산대에 놓인 젤리를 보며 잠시 기다렸죠.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내려놓고 다른 곳을 둘러봤을 텐데 남편은 젤리를 계산대에 올려놓은 채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무렵 드디어 연결된 카트들을 차르륵 소리내며 매장 안으로 들여놓으시는 직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숨죽였던 공기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분은 저희 쪽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카트 정리에 몰두하고 계셨는데 이내 계산대에 서 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불이 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짧은 10초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짧은 몇 초의 기다림조차 참지 못하고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냐? 하고 고함에 가까운 소리까지 내면서 기분 나쁜 티를 아주 제대로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흘끔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다가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보이자마자 투덜투덜, 꿍얼꿍얼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끝내 젤리 계산은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젤리는 여전히 계산대 위에 홀로 놓여 있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간 젤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이걸 또 직원이 다시 매대에 가져다 놓게 할 수는 없지 않은 생각과 동시에 이 짧은 순간에도 남편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테니까요. 죄 없는 직원이 남편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얼른 젤리를 집어서 원래 놓여있던 매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남편을 따라 매장을 나섰죠. 그 짧은 순간에도 남편은 제가 매장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매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손님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손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라며 듣기 불편한, 아니 듣기 거북한 비난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듣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마트 건물을 나서는 다른 손님들도 남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매장 문을 나서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정말 지겹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지난 10년간 셀 수 없이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남편의 이런 분노는 마치 전염병처럼 저에게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시끄러워. 그 정도는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직원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마감 시간이라 바쁘셨겠지. 하고 남편에게 뭐라고 쏘아붙였죠. 제 목소리에도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한다는 말이 정말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지금 또 다른 사람 편드는 거냐? 내가 틀렸다는 거냐?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군. 하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제대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얼굴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느껴졌죠.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불똥이 저에게로 팍 하고 튀는 순간이었죠. 죄 없는 제가 남편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살 것도 없으면서 왜 마트를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어이없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남편은 이미 자신의 분노에 갇혀버렸기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본인이 기분 나빠진 원인을 끊임없이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 하나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화살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습관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겪었던 그 짧은 에피소드 하나가 저희 부부 관계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트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 짧은 길에서도 남편은 계속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제게 끊임없이 날카로운 말들을 던졌죠.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걷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너 그냥 집에 걸어가. 왜 내 차에 타려고 해? 오늘 당신 행동이 나를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라고 하더니 자기는 먼저 차에 타서는 제가 미처 타기도 전에 문을 딸깍하고 잠가버리는 거예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차 창문을 쿵쿵하고 세게 몇 번 쳤어요. 열어보라고. 문 열라고. 나도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창문을 두드리니 마지못해 열어주긴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큰 자비를 베푼다는 듯이 말이죠. 겨우 차에 탔는데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앉아있은 지 5초도 채 안 되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죠.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대로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비록 한참을 걸어야 하는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과 함께 차에 있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차 안에서 남편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몸은 좀 힘들어도 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이런 종류의 행동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반복돼요.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져 버린 패턴이죠.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 나빠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반면 저는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달래는 역할을 맡곤 합니다. 항상 제가 중재자가 되어 남편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좋게 마무리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식의 반복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함께 살아도 정말 남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잠식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가 언젠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장담컨대 이런 문제들, 바로 이런 반복되는 감정 소모와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들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은 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의 행복을 위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애초에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그 상황을 만들었고, 제가 남편의 기분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저에게 사과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주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좀 괜찮아졌나 싶어서 제가 먼저 다가가 평소처럼 행동했거든요.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어깨를 만지거나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했죠. 그랬더니 짜증난다면서 저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피하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뻔뻔하게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받아보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 속뜻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해.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과 감정적인 협박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겪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무기력감에 빠져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남편의 모든 짜증과 비난, 그리고 욕을 다 들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럴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제 존재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졌고 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금은 우울증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치료받고 저 자신을 돌보며 노력한 결과 저는 이제야 비로소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런 불행한 관계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거든요. 이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글로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의 감정들이 다시금 저를 흔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아니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쩌면 이 글은 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인데 이렇게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남편한테 직접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제 스스로를 위한 기록용으로, 그리고 훗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남기려 썼습니다. 이 글이 저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되찾고 싶은 한 여자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 작은 용기가 언젠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사연 감사합니다. 정말 내 친구 이야기 같아서 저도 감정 잡기가 힘들었어요. 우리들 인생이 다 그런 건가요? 사연 주신 분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당신의 앞길을 축복해 봅니다. 사연자분께 노래 선물 드립니다. 들국화가 부릅니다. 축복합니다.